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옵시디언의 화면 구성과 인터페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화면 위에 직접 글을 쓰는 방법, 마크다운 문법을 배우겠습니다. 마크다운은 기호 몇 개로 글의 구조를 잡는 아주 간단한 문법입니다. 제목으로 글의 뼈대를 세우고 목록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강조로 핵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배울 기호는 전부 여러분 키보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부담 없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문법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제목입니다. 샵 기호로 글의 위계를 만듭니다. 둘째, 목록입니다. 순서 없는 목록, 순서 있는 목록, 그리고 중첩 목록입니다. 셋째, 강조입니다. 굵게, 기울임, 취소선 세 가지입니다. 넷째, 기타 유용한 문법입니다. 링크와 인용문, 수평선, 그리고 코드 블록입니다. 이 네 가지만 익히시면 연구 노트에 쓰는 글의 구조는 거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마크다운에서 제목은 샵 기호로 만듭니다. 샵의 개수에 따라 제목의 수준이 결정되고 1개부터 6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샵을 입력한 다음에는 꼭 한 칸을 띄고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띄어쓰기를 빼먹으면 제목이 되지 않고 샵이 붙은 태그로 인식됩니다. 그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샵 하나를 치고 한 칸 띄운 뒤 제목 1이라고 쓰면 가장 큰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샵을 2개 치면 제목 2, 3개를 치면 제목 3이 됩니다. 이렇게 샵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6단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샵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글자 크기는 작아지고 그만큼 아래 단계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6단계가 글 전체의 위계, 다시 말해 뼈대가 됩니다. 다음은 목록입니다. 순서가 필요 없는 항목을 나열할 때는 순서 없는 목록을 씁니다. 별표, 하이픈, 플러스 기호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호 뒤에 한 칸을 띄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세 기호 중 무엇을 쓰든 화면에는 똑같은 점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내용이라면 순서 있는 목록을 씁니다. 숫자와 점을 함께 써서 만듭니다. 숫자 1점 한 칸 띄고 첫 번째 항목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항목을 하나 끼워 넣어도 번호를 다시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 안에 다시 목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첩 목록입니다. 목록 항목 앞에서 스페이스를 2칸에서 4칸 또는 탭키를 눌러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바로 위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연구 노트에서 큰 주장 아래 근거를 붙여 정리할 때 특히 이용합니다. 제목이 글 전체의 뼈대라면 중첩 목록은 한 문단 안에 작은 뼈대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굵게입니다. 별표 2개 또는 밑줄 2개로 텍스트의 앞뒤를 감싸주면 됩니다. 핵심 개념이나 결론처럼 나중에 눈으로 바로 찾고 싶은 부분에 쓰시면 좋습니다. 기울임은 별표 1개 또는 밑줄 1개로 감싸면 됩니다. 굵게보다 약한 강조라서 용어나 인용한 표현을 표시할 때 어울립니다. 취소선은 물결표 2개로 앞뒤를 감쌉니다. 지운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내용을 남겨둘 때 씁니다. 그런데 강조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호와 글자 사이를 띄우면 강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표 2개를 쓰고 한 칸 띄운 뒤에 글자를 쓰면 별표가 그대로 화면에 남습니다. 기호와 글자는 반드시 붙여서 입력해 주세요. 앞에서 배운 제목과 목록은 기호 뒤에 한 칸을 띄우고 강조는 붙인다.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타 유용한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링크입니다. 대괄호 안에는 화면에 보여줄 텍스트를, 소괄호 안에는 실제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괄호와 소괄호는 사이를 띄우지 않고 붙여서 씁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텍스트만 깔끔하게 보이고 클릭하면 그 주소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인용하려는 텍스트 앞에 부등호 기호를 붙이면 인용문이 됩니다. 부등호를 2개 붙이면 인용문 안에 인용문, 즉 중첩된 인용문이 만들어집니다. 논문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아래 내 해석을 덧붙일 때 특히 잘 어울립니다. 원문과 내 생각이 화면에서 바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수평선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별표나 하이픈 또는 밑줄을 3개 이상 연속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이 그어집니다. 한 노트 안에서 큰 단락을 나눌 때 쓰면 글이 훨씬 읽기 편해집니다. 마지막은 코드 블록입니다. 한 줄짜리 짧은 코드는 백틱 기호 하나로 앞뒤를 감싸주면 됩니다. 여러 줄로 된 코드는 백틱 3개로 위아래를 감싸서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백틱 3개 뒤에 파이썬처럼 언어 이름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에 맞게 색이 입혀져서 훨씬 읽기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 노트에 모아서 써보겠습니다. 맨 위에 샵 하나로 노트 제목을 적고 샵 2개로 소제목을 나눕니다. 소제목 아래에는 하이픈으로 목록을 만들어 내용을 적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별표 2개로 굵게 처리하고 참고할 곳은 링크로 걸어둡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호만으로 노트 한 장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샵, 목록은 별표나 숫자, 강조는 별표와 물결표입니다. 링크는 대괄호와 소괄호, 인용문은 부등호, 수평선은 기호 3개, 코드는 백틱입니다. 기호 뒤에 한 칸 띄우기, 그리고 강조는 붙여쓰기.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제목과 목록만으로도 노트의 위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와 콜아웃처럼 조금 더 고급 문법을 이어서 배우겠습니다.